휴가 빠른 부동산 핫 뉴스. 부동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핫뉴스 시간입니다. 8월 셋째 주의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이달 중 여러 주택 공급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 1천 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중 수도권은 11만 호에 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8.4 대책에서 제시했던 대표적인 수도권 신규 택지 조성 계획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태릉골프장의 경우 1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골프장 부지를 개발해 목표한 주택 일부를 공급하되 노원구 다른 대체지에 일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골프장을 점일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천 청사부지의 경우 기존에 발표한 후보지에서의 공급은 철회하되 인근 대체지를 찾아 계획보다 3,000호 더 많은 4,3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에는 신규 택지 사전 청약 대상지도 추가로 확보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등 새로 조성하는 신규 택지에서 내년까지 총 6만 2천 호의 물량을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공택지 민영주택이나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사대책 도심개발 사업지에서도 사전 청약 물량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액이 현행 900만 원에서 400만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9억 원 이상 주택의 중개 보수가 크게 낮아집니다. 다만 전체 주택 매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개편안은 세 가지로 1안은 거래금액 2억에서 12억 원의 상한율은 0.4%로 단순화하고 12억 원 이상은 0.9%에서 0.7%로 낮추는 것입니다. 2안은 2억에서 9억 원 0.4%, 9억에서 12억 원 0.5%, 12억에서 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로 9억 원 이상 요율을 세분화했습니다. 3안은 2억에서 6억 원까지 0.4%, 6억에서 12억 원 0.5%, 12억 원 이상 0.7%로 구간별 누진적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국토부는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정부가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꿔 매년 2만 명 안팎으로 선발했던 합격 인원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개별 과목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시장 수급과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시켜 현재 합격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정부는 시장 포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6만 명을 넘겼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약 12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는 2만 명가량이 배출되면서 공인중개업계 내부에서는 시험 난도를 높여 합격자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달 55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최다입니다.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허그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34억 원에서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지난해 4,682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7개월 동안 무려 3,066억 원입니다. 이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그가 집주인 대신 가입자에게 변제한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 지난해 4,415억 원으로 역시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7개월간 누적액이 2,611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사고 금액이 크게 느는 데에는 악성 임대인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좀처럼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올 들어 8월 둘째 주까지 10.7% 올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주 11.1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인천 내에서도 연수구 12.4%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6월 이후 8주 연속으로 주간 전셋값 상승률이 0.4%가 넘는 폭등세입니다. 남동, 부평, 계양, 서구도 올해 전셋값 누적 상승률이 10%가 넘었습니다. 서울은 4, 5월만 해도 전셋값 주간 상승률이 0.2에서 0.3% 선이었지만 6월 들어 상승폭이 커지더니 7월 중순부터 4주 연속 0.15% 넘는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8월 첫 주엔 0.1%가 올라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1.08% 올랐는데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구 2.17%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남수 신한은행 지점장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 이어지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핫뉴스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핫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를 핫하게 합니다.